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단 한 번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콘텐츠 제작소 스코어90은 SNS를 통해 2011년 카타르 인수 후 PSG는 20억 유로 한화 약 2조 9,404억 원을 선수 영입에 투자했음에도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2011년 카타르 스포츠 투자청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연고를 둔 PSG를 인수했습니다. 카타르의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PSG는 이적 시장이 개장할 때마다 큰 손 역할을 했습니다. PSG는 선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이적 시장에서 매번 지갑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PSG를 거쳐갔는데요. 2012년부터 질라탄, 티아고 실바, 네이마르, 음바페, 리오넬 메시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베컴, 디마리아, 카바니 등 세계 정상급 선수가 즐비했습니다. PSG가 선수 영입에 20억 유로를 쓸 정도로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유럽 최강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 창단한 PSG는 44년 동안 단 한 번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QSI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카타르의 공격적인 투자에도 PSG는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왕좌를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시즌 PSG는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카타르 자본 인수 후 리그왕 우승은 10회 달성했지만 유독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의 팀 내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 빅매치로 꼽히는 리버풀과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역시도 선발 제외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레퀴프, 르파리지앵 등 현지 매체들은 오는 6일 오전 5시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의 챔스 16강 1차전 예상 선발 라인업에 이강인의 이름을 제외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예상 선발 라인업에도 이강인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 대회 16강 매치업 중에서도 최고 빅매치로 꼽히는 맞대결입니다. PSG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왕에서 2위의 13점 차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이고 리버풀 역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13점 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와 잉글랜드 대표 최강팀들이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축구팬의 이목이 쏠리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지 공통된 전망입니다. 레퀴프 등 현지 매체들은 PSG 공격진이 우스만 덴벨레를 중심으로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데지레 두에가 양측면에 서고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냐, 주앙 네베스가 중원에 포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두에 대신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측면 공격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설 자리는 없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는 두에나 크바라츠헬리아가 포진하고 미드필더진도 최근 주축 선수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펜스는 현재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팀에 대한 대비도 한 예상 라인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선발에서 제외되는 게 비단 이 경기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강인이 부상 여파로 제외된 지난 스타드 브리오샹전을 제외하면 최근 공식전 6경기 중 단 한 경기에만 선발로 나섰습니다. 나머지 5경기는 모두 교체로 나섰고 이마저도 많은 활약을 펼칠 만큼 많은 시간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조차 선발 제외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셈입니다. 설상가상 PSG는 이강인이 주전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최근 경기들을 포함해 공식전 10연승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격진이든 중원이든 굳이 변화를 줄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강인의 입지는 자연스레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시즌을 끝난 뒤 PSG의 방출 명단에 오를 거라는 현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최근 줄어드는 입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릴과의 경기 후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리버풀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는 릴과 리버풀은 유사한 점이 많다. 오늘 경기는 리버풀전을 위한 테스트였다라며 우리는 리버풀전에도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릴전과 비슷한 선발 명단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압박을 가해 상대가 빌드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롱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경기를 분석하며 리버풀전에서도 비슷한 전술을 사용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로테이션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지만 이강인은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로 기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포지션을 모두 뛸 수 있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감독이 이강인을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 후 짧은 시간만 소화하며 출전 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골든보이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을 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노팅엄 포레스트 뉴스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PSG 스타 이강인을 원한다면서 PSG는 이강인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EPL 구단들은 이제 이강인과 계약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노팅엄만 있는 게 아니다. 영입 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토트넘도 있다. 다재다능한 공격수 이강인이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 체제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모두가 그의 영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팅엄은 올 시즌 EPL 매서운 돌풍으로 주목받는 팀입니다. 노팅엄은 무려 리그 3위를 달리며 매서운 돌풍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성적 12승 3무 4패를 기록 중인데요. 선두 리버풀과 격차가 크지 않고 2위 아스널과 똑같이 승점 40점을 올렸으나 골득실에서 뒤져 순위가 밀렸을 뿐입니다. 노팅엄은 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매체는 노팅엄은 이달 새로운 선수를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영입하는 선수는 현재 선수단보다 업그레이드된 선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맨유, 아스널, 뉴캐슬, 토트넘 등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PSG는 이강인 판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PSG가 이미 몇 차례 이강인 이적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금액만 맞는다면 이적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전문 온더미닛에 따르면 이강인과 PSG 모두 이별을 원한다. 이강인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PSG는 애매한 입지에 이강인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PSG 토크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로 4,400만 유로 약 660억 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지만 맨유, 아스널 등 빅클럽들이 지불하지 못할 금액도 아닌데요. 이들이 이강인 영입을 결심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라고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맨유, 아스널, 뉴캐슬 모두 이강인 영입이 절실합니다. 맨유의 경우 측면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은 부진에 좋지 못한 인터뷰로 루벤 아모림 신임 감독에게 제대로 찍혔습니다. 레시포드는 이적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아스널도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공격 보강이 필요합니다. 뉴캐슬도 팀 미드필더 미구엘 알미론의 이적설이 돌고 있어 보강이 필요합니다. 공격진 뎁스도 두터운 편인데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따낸다면 선수 보강은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캐슬은 올 시즌 리그 5위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PSG에서 팀 내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제외하고는 이강인이 가장 높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포지션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득점 순위 3위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와 더불어 팀 내 도움 순위와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 창출에서 이강인은 팀 내 최고 수준의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기회 창출이 45회로 2위인 덴벨레보다 높았고 빅찬스 창출도 12회로 팀 내 최고인 상황입니다. 음바페 없는 PSG의 왕은 덴벨레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강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영표 해설위원은 홍명보 감독 전술 부재 능력 부재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위원은 경기 내용이 무척이나 난해하기 때문에 뭐라 해설하기도 어렵다. 저도 힘들고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의 무능력, 전술 부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한국팀이 공격을 짜임새 있게 진행하지 못했으며 수비에서 잦은 불안 요소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전술적인 접근뿐 아니라 선수들의 마인드셋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장점이라고 평가받은 카리스마형 리더 홍명보 감독을 대놓고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몇몇 주요 선수들의 개인적인 폼이 저조하여 팀 전체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선수들이 경기 중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술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의 폼에 따라 전술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팀의 공격성과 수비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부진한 선수 대신 대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팀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파 랭킹 100위를 상대로 비긴 경기력을 보인 감독을 경질하지 않는 건 무능의 극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파 랭킹 100위랑 비기는 감독을 낙하산으로 모셔왔다고 하며 30억이나 주고 있는 슈켑이 참 대단합니다.